여러분 혹시 성공한 사람 중에서 사이코패스가 성향이 많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진짜냐?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읽다가 좀 재밌는 책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한스 게오르크 호이젤이란 분의 책을 좀 읽어봤는데 재밌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라는 책이 아마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책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깥쪽에 이성보다는 그 아래쪽에 우리를 진짜 지배하고 있는 거,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통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분류한 거를 네 가지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게 맞나요? 마치 MBTI처럼 막 분류한 다음에 막 좀 몰아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꽤나 설득력 있게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어서 무척이나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하자면 에르큘 포아르라고 아세요? 에가사 크리스티가 창조한 추리소설, 그분이 늘 회색 뇌세포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즉 심피질, 대뇌의 피질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이성을 관장합니다. 근데 우리의 사실 마음 깊숙한 곳에 욕망, 그 다음에 어떤 무의식, 이런 거는 변연계라는 거를 대표적으로, 여기 아마 변연계 사진이 나올 텐데요. 뇌의 변연계를 바탕으로 한 어떤 감정이라는 게 있고요. 오늘은 그 변연계로 대표되는 감정, 이 감정을 이 저자가 라이프 코드라고 했는데요. 이 라이프 코드를 어떻게 분류했는지를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저자는 사실은 우리가 이성으로 행동하는 대뇌보다는 변형계로 대표되는 감정이 오히려 우리의 진짜 주인이다. 우리는 늘 합리적이고 나는 합리적으로 행동할 거야. 이렇게 해도 마음속 깊숙이 있는 감정에 의해서 휘둘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거부감도 있었어요. 물론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하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성이 주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아래 하부 구조에 많은 논리적 과정이 있고 그게 이제 통합돼서 올라가서 하나의 결정으로 나오는 거지. 즉 여러 사업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로 치면 그 사업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크게 나쁘진 않았다. 말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러면 그 하부 구조, 감정을 어떻게 나눴느냐? 재밌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물론 이건 스펙트럼이에요. 무자르듯이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 뇌에 깊숙한 곳에 있는 감정을 크게 네 개. 균형, 조화, 지배, 자극. 그래서 제가 균조지자 이렇게 딱 그래서 그러면 균형은 뭐냐? 균형은 안정과 평화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조화는 뭐냐? 유대감. 우리 함께 해요 할 때 그 유대감. 지배는 뭐냐? 내가 이기는 거예요. 경쟁, 성취. 그럼 자극은 뭐냐? 새로운 거예요. 뭔가 뉴한 거, 신상. 이거를 자극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고 이 네 가지가 서로 협의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어떤 애가 좀 더 우위에 있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다는 건데 이 네 가지 감정이 원하는 거를 조금만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균형. 균형은 뭐예요? 안전한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균형이 싫어하는 거 뭘까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또 조화라는 게 있는데 우리 뇌 깊숙이 이거는 우리는 함께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싫어하는 거 뭐예요? 나만 혼자야. 나만 외로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배는 뭐냐? 내가 해냈어. 내가 전문가야. 그 다음에 싫어하는 거 뭘까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네가 뭔데? 이런 얘기를 듣는 거를 지배라고 하고요. 자극은 뭐냐? 새롭고 너무 짜릿해. 이걸 제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뭐예요? 지루해. 뻔해.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어떤 이런 것들이 조합을 이뤄서 우리 개인도 사회도 어쩌면 우리 문화 전체가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어디 도시에 좋은 지역, 사람들도 많이 모여 살고 이런 좋은 지역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 집 마련이 꿈이에요. 근데 이 돈으로는 조금 멀리 떨어진 한적한 새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자극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나를 합리화하려면 저 새소리를 들어봐.
새로운 자극이네. 근데 균형 시스템은 어때요? 균형은 안전이죠. 잠깐만, 여기서 떨어지면 너무 오랫동안 버스를 타야 되고 회사를 어떻게 가지? 조화 시스템은 어떨까요? 위아 투게더니까 지금까지 이웃이랑 그리고 우리 애가 여기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너무 친하게 지냈는데 이거 과연 올바른 걸까? 지배 시스템은 어떨까요? 야, 내가 여기를 떠나면 드디어 나는 패배하는 거 아닌가? 여기 이 지역은 인싸들만 사는 지역인데 내가 여기를 벗어나다니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뇌를 꾸준히 왔다 갔다 하면서 지배하고 있다는 거를 굉장히 재미있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면 뭐 그게 그래 네 개가 있는데 그게 뭐 왔다 갔다 하겠지 뭐 사람마다 남녀로 생각해봐요. 남자는 균형, 조화, 지배, 그 다음에 자극 이 중에서 뭐가 좀 우위일까요? 여러분 아마 지배일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기는 거. 여러분 제가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호르몬을 따지면 뭘까요? 테스토스테론. 그렇죠? 여자는 뭘까요? 아무래도 조금은 조화 그리고 균형, 그렇죠? 안전한 거, 세로토닌. 조화는 어때요? 위아 투게더, 옥시토신. 이게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여성분들은 뭐 성취, 자극, 지배를 원하지만 예를 들면 남녀가 있는데 남자가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산악자전거 타러 갔다. 그럼 여자친구 입장에서 어때요? 아니 나랑 같이 데이트하고 좀 재밌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 되지. 왜 꼭 친구들이랑 놀러 가려고 하나? 내가 싫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지배와 자극에 조금 더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난 산악자전거로 내 한계를 도전하고 싶고 또 짜릿한 또 자극을 추구하니까 이거 성취감이 있어야지 또 한 주를 또 보낼 수 있단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개인마다 이런 내면의 지금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남녀를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뭐 연함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근데 이런 어떤 시스템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높은 자리, 저희 학교에서도 높은 자리가 있고 또 공직에서도 높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왜 원할까? 저거 내가 보니까 굉장히 의사결정도 많이 해야 되고 복잡하고 그리고 나는 인사권 가지는 게 너무 싫으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은 아무래도 좀 지배와 자극 이런 것 쪽에 조금 더 가깝다 보니 이런 거는 나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되게 재미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앞으로 연봉이 높을 사람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네 가지 가능성 중에 연봉이 높을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 뭐 무자르듯이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전통 보수주의자 예를 들어 내가 좀 보수적이야 이런 사람은 당연히 균형, 그러니까 안정적인 걸 원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조화주의자, 위아더 월드, 우리는 함께 살아야 돼 이런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사람 중에서 자유인 있죠. 쟨 자유인이야. 이런 분들은 자극과 조화, 왜냐하면 새로운 걸 원하고 거기다가 위아 투게더를 원하니까 이런 분들은 자유인이고 쾌락주의자가 있죠. 끊임없는 쾌락.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끊임없이 이성을 또는 동성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쾌락주의자인데 그분들은 이제 자극을 원하는 거죠. 또 모험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자극과 지배 성향이 있고요. 성과주의자는 지배 성향이 같아요. 강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끊임없이 뭔가 이겨야 되고 뭔가 성취해야 되는 성과주의자가 있고요. 또 원칙주의자가 있습니다. 근데 지배와 균형을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 중 연봉이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굴까 해보면 당연히 지배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예전에 호르몬 때 테스토스테론은 뭐라고요? 내 지위를 올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지위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봉은 높아지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은 다 연봉 많은 걸 다 원할 것 같긴 한데 그중에서 특별히 지배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균조지자라고 그랬죠? 지배 성향이 높은 분들이 아무래도 연봉이 높습니다. 그러면 누가 병원비를 늙어서 나이 들어서 병원비를 많이 쓸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자극을 원하는 분들이 그런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모험 같은 거 하다 몸 다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놀랍게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전통주의자, 보수주의자, 원칙주의자들이 과체중이 많고
건강이 좀 더 안 좋아서 그 병원비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누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가? 또 여행은 이거의 성향에 따라 어디로 가는가? 또 제가 이 책에서 재밌게 봤던 건 나이에 따라서 이 지배와 균형, 자극, 조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그려놓은 그래프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냐? 35에서 65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65세 이후에도 꾸준히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가를 이 무의식을 가지고 분석했다는 데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네 가지 갖고 이야기가 되나요? 그러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아서 제가 여기서 뭘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해줘야지 여러분이 좋아하실까 딱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성공한 사람 중에서 사이코패스가 성향이 많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진짜냐 물어봤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성공한 사람 중에서는 좀 냉정한 사람이 좀 많은 것 같긴 하고, 다만 여기 굉장히 재밌게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자극, 지배, 조화, 균형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있으면 좀 성공할까요? 어떤 성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스토스테론, 지배 성향이 높은 분들이, 그건 남자든 여자도 테스토스테론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지배 성향이 높은 분들이 높이 올라갔는데, 여기에는 물론 유전적 기질이 있는데 한번 성취를 이루고 높은 곳에 올라간 분들은, 예를 들면 평범했던 분이 이제 어떤 뭐 임원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성취를 이뤄야 되는 어떤 타이트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뇌는 가소성이 있죠. 그러니까 난 처음에 조화와 균형을, 세상은 평화와 위아더 월드인데, 근데 그러던 사람도 어떤 책임을 얻게 되고 그러면 점점 성취지향적으로 되면서 뇌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지시를 하면서 사소한 세부 실부 문제보다는 문제 해결과 어떤 전체적인 조직에 앞서 나가는, 그래서 냉정하게 사람을 내치고 이러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스위스 생갈렌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대요. 여기에 토마스 놀과 파스칼 세러라는 사람이 이 연구를 하나 진행했는데, 그 연구가 뭐냐? 세계 금융계를 좌지우지하는 엘리트들,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라든지 블랙락 같은 그런, 우리가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말 세계 금융계를 이끈다, 이런 엘리트들과 누굴 비교했냐? 교도소에 수감된 흉악범, 그 중에서도 사이코패스로 진단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비교를 분석했대요. 사실 비교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는 정말 세계를 이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융계 엘리트들이고, 근데 흉악범이랑 비교하는 게 뭘 비교했냐? 성향이 어떤지를 비교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평균적으로 금융계 엘리트들이 더 이기적이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엔타이 소셜, 반사회적 성향이 좀 더 강하게 보였다는 거야.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추측할 수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럴 수는 있겠다 싶은데, 흉악범이랑 비교해서 그런 게 말이 되냐? 근데 결국 성공한 사이코패스의 핵심에는 극도로 활성화된 뭐가 있을까요? 지배 시스템이 막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공감의 능력은 조금씩 사라진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분이 독일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누굴 얘기를 들었냐? 메르켈 전 총리, 독일에.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 유럽 중앙은행 그 ECB 총재 크리스틴 리가르도 아마 기억나실까? 머리 하얀 여자분. 근데 이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여자도 아마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도 그럴 것이다. 좀 위험하죠? 위험한데,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냐? 좀 약간 보면 맨스 소사이어티 아니에요? 옛날 특히? 그런 데서 살아남은 이 여성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여성들은 남성 중심의 승자와는 또 다른 더 강한 지배 성향이 갖고 있을 거다. 또 더 재밌는 것도 있는데요. 사회심리학자인 제임스 뎁스라는 분이 원래는 침을 갖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대요. 근데 이제 공무원, 교사, 사회복지 관련 직종, 딱 느낌이 뭐예요? 균형과 조화, 안정, 그쵸? 그 다음 뭐예요? 위아더, 사회복지니까 우리 함께해요. 이분들이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고위 경영자, 이제 CEO 있죠? CEO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냐? 현격하게 낮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배 시스템이 어때요? 이 지배 시스템이 우리 뇌, 무의식에 존재하는 지배 시스템이 우리를 약간의 어떤 좀 비정한 인간, 그리고 조금은 엔타이 소셜한 성향을 보일 수 있는 좀 냉혈한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실려 있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 밖에 또 뭐가 있느냐? 누구는 비관주의자고 누구는 낙천주의자일까? 이 네 가지 시스템.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거 있잖아요. 이 네 가지 시스템이 있고, 그럼 그게 뭐 변해? 네. 이 네 가지 시스템을 이용하면 일단은 이 책에서는 어떻게 마케팅에 이용되는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케팅에서 이런 걸 쓰겠구나. 왜냐하면 왠게 이 심리를 건드려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미끼를 던지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이 좀 잘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수많은 사례가 있고요.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이 네 가지 시스템은 각각 호르몬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배는 아까 테스토스테론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균형은 뭘까요? 균형이 안전. 균형은 세로토닌 거고요. 그 다음에 조화는 옥시토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함께 살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가바라는 거. 제가 가바라는 거 말씀 안 드렸는데 조절인 거고요. 그러면 모험, 자극은 뭘까요? 도파민. 네. 그래서 요거가 연령대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조절하는지 호르몬을 카테고리화해서 이거를 뇌과학을 사회심리학적으로 또 이거를 규정 지은다면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의학적 데이터의 분석 결과는 아니잖아요. 사회심리. 정확히 사회학적으로, 사회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마케팅, 비즈니스면으로 풀어낸 책이에요. 그런 뇌과학에 대해서 관심 많으셔갖고 읽어보신 분들은 이거가 이렇게 분류를 해? 학문의 또 다른 분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적으로 돼 있는 거를 이분이 원래 기본적으로 뇌과학자인데 비즈니스를 또 배우신 이걸 활용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의식이 우리 안에 많고요. 도파민이 있고요. 세로토닌이 있고 가바가 있고요. 옥시토신이 있고요. 이런 얘기는 생물학자라든지 의사들이 해줄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걸 갖고 뭔가 비즈니스, 뭔가 팔아야겠다. 그리고 너는 왜 성격이 그럴까? 그거를 도파민 때문에 그래 이런 것보다는 이런 유형을 만들고 이런 걸 설명해 준 게 훨씬 더 쉽게 이해하게 되고 좀 더 설명이 좋잖아요. 그런 책이에요. 이런 뇌와 관련돼 있고 또 이런 어떤 카테고리를 나눠서 내가 MBTI 이런 거에 조금 더 흥미를 많이 느끼신 분들은 쉽게 읽고 재밌게 읽으실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뇌과학으로 카테고라이징해서 재밌게 읽어볼 수 있는 즐거운 책이라 생각해서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